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소개해 드릴 책은 책은담입니다. 1. 인간관계, 돈, 행복, 나이 등 삶에서 마주치는 모든 고민에 대한 통찰이 담긴 동양 최고의 잠언집으로 꼽히는데요. 지금 바로 책은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약 400년 전 중국 명나라 시대의 학자 홍자성이 쓴 책은담은 20세기 이후에 더 주목받으며 널리 읽힌 수신과 처세의 고전이다. 특히 기업가들과 정치인들이 인생책으로 곁에 두고 탐독한 것으로 유명하다. 상인 가문 출신이라는 것 외에 행적조차 거의 알려지지 않은 옛 저자의 책이 왜 지금까지 무수히 새로 번역되며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을까? 책은담이라는 제목은 사람이 풀뿌리를 씹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말에서 따온 것으로 질긴 나무 뿌리를 씹듯이 어려운 상황을 견디어내면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이다. 저자 홍자성은 책상머리에 앉아 공부만 한 학자가 아니었다. 젊을 때는 성공과 출세를 지향했으나 그 길이 그리 순탄하지는 않았던 듯하다. 세파에 시달리며 갖은 저절을 겪고 나이가 들어서는 세상에서 한 발 물러나 저술에 몰두했다. 그가 현실에서 부대끼며 온몸으로 깨달은 바를 기록한 책은담에는 독자들이 이를 일찍이 깨우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그러니 늦기 전에 이 책을 읽어 삶의 방향키로 삼는다면 더 나이 들어 아쉬워할 일을 하나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책은담은 삶에서 중요한 원칙을 예리하게 짚어낸 것으로 높이 평가받는다. 유교에 뿌리를 두지만 불교와 도교에도 식견을 갖췄던 홍자성은 어느 한 가지 사상을 고집하기보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어떤 것이든 융통성 있게 취했다. 유고는 자신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한편, 도교는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것을 권한다. 이 두 가지가 현실적인 지혜라면 불교는 우주의 진리와 깨달음의 경지를 논한다. 책은담에는 이 모든 요소가 두루 담겨 있어 독자들이 저마다 품은 온갖 고민과 의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 언뜻 모순되는 것처럼 들리는 주장이 한 권에 담겨 있는 것도 그런 이유다. 어느 구절에서는 고통을 견디며 노력하라고 말하고 다른 구절에서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즐겁게 살라고 조언하며 또 다른 구절에서는 현실은 다 허상임을 알라고 깨우치는 책은담은 다양한 상황과 복잡한 심리의 틈바구니에서 흔들리는 우리에게 매 순간 적절한 조언을 건네는 매우 유연한 책이다. 그와 동시에 극단으로 치닫지 않고 적절한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홍자성이 살았던 명나라 말기의 혼란스럽고 부패한 시대상을 떠올리면 이처럼 유연한 처세가 얼마나 중요했을지 짐작할 수 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근심하지 말고 생각대로 되었다고 기뻐하지 말라. 하늘이 행복을 내려주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을 갈고 닦아 스스로 행복을 구하라. 그는 현실이 아무리 부조리해도 그것을 부정하거나 비관에 빠지지 않는다.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파악하고 자신을 다스리며 문제를 바로잡을 기회를 모색한다. 그런 점에서 책은담은 그 어떤 고전보다도 이 시대에 걸맞은 현실주의적이고 실용적인 지혜서다. 또한 어려운 경전이 아니라 짤막한 경구로 이루어진 격언집이기 때문에 동양 고전을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도 추천할 만하다. 원전은 전집 225편과 후집 134편을 합하여 총 359편의 글로 이루어졌는데 이 책은 그 중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220편을 엄선하여 옮겼다. 원문의 예스러운 표현이나 비유 등은 쉬운 현대어로 풀어내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각 한 편의 글은 짧지만 그 안에 담긴 사유는 결코 얕지 않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킨 생각들로 가득할 때, 사소한 일에도 공연히 마음이 흔들릴 때, 그저 담담하고 의연하게 살고 싶을 때, 눈길 가는 대로 어느 페이지든 펼쳐서 풀뿌리 씹듯 찬찬히 음미해 보길 권한다. 읽을 때마다 새로워지고 깊어지는 그 맛에 당신도 눈뜨게 될 것이다.
제1부 삶의 태도에 관하여.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산다. 부끄럽지 않게 정직한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출세의 길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불우한 처지에 놓이기도 한다. 반면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고 아첨하는 자는 당장은 대접받으며 득이양양한 생활을 할지 몰라도 그것이 결코 오래 이어지지 않는다. 차라리 한때 불우하고 코독할지언정 영원히 불쌍하고 처량해질 일은 피해야 한다. 소박하고 우직하게 산다. 인생 경험이 옅을 때는 세상의 나쁜 관습이나 조직의 악습에도 덜 물든다. 그러나 경험이 풍부해지면서 냉혹한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런저런 기술과 책략을 익히기 마련이다. 능수능란한 처세술보다는 소박하고 우직하게 사는 것이 낫고 지나치게 예의를 차리기보다는 투박하고 순진한 것이 더 낫다. 고수는 책략을 알아도 쓰지 않는다. 권세나 이익, 호화로운 생활이나 화려한 치장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 청렴하다. 그러나 이런 것을 가까이 하면서도 물들지 않는 사람이 진정 가장 청렴결백하다. 남을 속이거나 함정에 빠뜨리는 책략 같은 것을 모르는 사람은 분명 현명하다. 그러나 이런 권모술수를 잘 알면서도 쓰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실로 가장 현명하다. 쓰디쓴 충고와 시련을 환영하라. 귀에 거슬리는 충고와 잔소리를 늘 듣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항상 생긴다면 자신을 단련하여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 이와 반대로 입에 발린 말이나 칭찬만을 듣고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어간다면 인생을 독 안에 푹 담그는 꼴이다. 고든 의지는 담백한 생활에서 나온다. 소박한 음식을 먹고 검소하게 사는 사람은 대개 청아한 마음을 지닌다. 반면 호화롭고 사치스럽게 지내는 사람은 힘있는 자에게 아첨함에 따르다가 어느새 자신의 의지나 신념을 잃는 일이 많다. 의지는 욕심없는 담백한 생활로 더욱 빛나고 절개와 지조는 달콤한 맛과 아름다운 옷을 줬다가 점차 잃어버리는 법이다. 바쁜 때일수록 유유자적하라.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을 때는 몸도 마음도 쉴 틈 없이 바쁘다. 하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지위나 인간관계에 구속받지 않고 심신이 여유롭게 쉴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한편 자연 속에 은둔하여 유유자적 지내는 사람은 무심코 현실 사회에서 멀어져 세상 물정에 어둡게 된다. 따라서 시골 생활을 하더라도 늘 세상 돌아가는 일에서 눈을 떼지 말고 자기 나름의 생각과 의견을 가져야 한다. 시대와 사람에 알맞게 처신하라.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나가려면 시대의 흐름을 읽고 상대를 분별하여 행동하라. 평화롭고 안정된 시대라면 자신만의 의지와 신념을 갖고 일관된 태도로 살아가고 규칙과 질서가 다소 흐트러진 시대라면 고지식하게 행동하기보다 유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다. 규칙도 질서도 다 무너진 시대라면 일관된 의지와 신념을 가지면서도 유연성을 잃지 말고 양쪽을 오갈 줄 알아야 한다. 또한 선인에게는 관대한 태도로 악인에게는 엄격한 태도로 대하며 평범한 사람을 대할 때는 관용과 엄격함 두 가지를 아울러 지녀야 한다. 권력보다 높은 것이 인덕. 인덕으로 얻은 재산이나 명예는 들꽃과 같아서 저절로 가지를 뻗고 무성이 잎이 돋아 잘 자란다. 업적으로 얻은 재산이나 명예는 화분 속 꽃과 같아서 불현듯 옮겨지거나 버려질지 몰라 불안정하다. 권력으로 얻은 재산이나 명예는 뿌리가 없어서 며칠이면 시들어 버리는 꽃병 속의 꽃처럼 순간적인 것에 불과하다. 탐욕을 경계하라. 사람이 욕심이 과해지면 고든 의지나 신념이 꺾여 나약해지고 이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너그러운 성격은 차갑고 잔혹하게 변하며 깨끗한 마음은 더럽게 물든다. 결국 인간으로서의 품격이 땅에 떨어진다. 그래서 과거의 지혜로운 이들은 무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속세를 초월하여 살았다.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라. 하늘이 행복을 내려주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을 갈고 닦아 행복을 구하라. 하늘이 내 몸을 괴롭게 한다면 마음을 편히하여 고통을 줄이라. 하늘이 내가 갈 길을 방해한다면 힘써 노력하여 뚫고 나아가라. 그러면 하늘도 어찌할 방도가 없을 것이다. 중년 이후의 삶이 일생을 좌우한다. 젊은 시절 마음 내키는 대로 놀며 제 아무리 시끌벅적하게 산 사람도 나이가 들어 일정한 직업을 갖고 견실하게 생활하면 과거에 들썩이던 삶은 상쇄되어 사라진다. 그러나 비록 젊었을 때 절도를 지키던 사람도 만년에 탐욕에 빠지거나 도리에 어긋나게 산다면 그제까지 성실히 살아온 인생을 헛되게 만드는 꼴이다. 후반생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사람의 일생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꾸미지 않음에서 우러나는 품격. 완성도 높은 문장이란 기발하고 세련된 표현을 담는 것이 아니다. 다만 말하고자 하는 바를 한번 읽어 마음에 스미도록 알맞게 표현할 뿐이다.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란 보통 사람과 특별히 다른 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저 자신을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갈 따름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중하라. 가장 잘 나가는 전성기에 물러나고 남과 다를 일 없는 곳에 자신을 둔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더 신중하게 행동하고 보답을 기대할 수 없는 상대에게 더 힘써 베푼다. 얄팍한 사람이 되지 마라. 재산이나 지위를 좇기에 급급한 사람과 사귀느니 욕심 없이 담담한 산골 노인을 친구 삼는 것이 낫다. 호화로운 저택에 사는 권력자의 기분을 살피기보단 오두막에 사는 이와 가깝게 지내는 것이 낫다. 여기저기 떠도는 쓸데없는 소문에 귀 기울일 바엔 나무꾼이나 소치는 목동의 노래를 듣는 것이 낫다. 요즘 사람들의 실패와 약점에 대해 떠들기보단 옛 사람들의 훌륭한 언행을 이야기하는 것이 낫다. 소리 높여 주장하지 않고 온화하게 산다. 주의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은 일이 잘못되었을 때 그 주의 주장 때문에 비판받는다. 도덕을 내세우는 사람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도덕을 빌미로 비방과 모함을 당한다. 따라서 나쁜 일을 가까이 하지 않고 좋은 평판이나 명성도 내세우지 않으며 오로지 온화하고 원만한 태도로 사는 것이 안전하게 이 세상을 건너는 방법이다. 결국 평범한 것에 답이 있다. 남을 함정에 빠뜨리는 책략이나 기묘한 습관, 이상한 행동이나 평범하지 않은 능력은 세상을 살면서 화를 불러오는 씨앗이 된다. 본래 인간이 갖추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인간성과 평범한 행동만으로도 충분히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 인생이 순탄하기만 바랄 수는 없다. 산을 오를 때는 가파른 비탈길을 견디고 눈 쌓인 길에서는 위험한 줄사닥다리를 견뎌야 한다. 여기서 견딘다는 말에 깊은 뜻이 담겨 있다. 험난한 세상과 사람 사이를 평탄하게 건너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포기하거나 도망치면 산길에서 가시덤불이나 구덩이에 빠지듯 한층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만다. 중요한 것은 견디는 힘을 키워 참을성 있게 나아가는 것이다. 나이 들수록 더 빛나는 사람. 해가 지평선 아래로 저문 뒤에도 하늘은 석양으로 아름답게 빛나고 한 해가 저물어가는 추운 계절에도 감귤나무는 열매를 맺고 감미로운 향기를 풍긴다. 사람도 마찬가지니 만년이 되어서도 정신을 더욱 가다듬으면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으로 세상의 존경을 받는다. 빨리 간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다. 꽃이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상록수의 늠름함에는 견줄 수 없다. 아름답지만 곧 수명을 다하는 것은 수수하게 오래가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 결국 빨리 이루어지는 것은 느지막이 이루는 것만 못하다. 아웅다웅하느라 인생을 허비하지 마라. 순식간에 타올랐다 꺼지는 불꽃 같은 인생에서 누가 더 길고 짧은지 다퉈봤자 그것이 얼마나 대단하겠는가. 달팽이 뿔 위처럼 좁디 좁은 세상에서 누가 이기고 지는지 소란을 떨어봤자 그것이 또 얼마나 대단하겠는가. 어디서든 얽매이지 않고 즐길 수 있다면, 지금 가진 재산이나 지위가 더섭다는 사실을 안다면 굳이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술 한 잔, 시 한 구절을 즐길 줄 아는 마음이 있다면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늘 찾아다니지 않아도 된다. 권력을 좇는 사람의 말로. 권력에 빌붙는 사람은 그 권력이 내리막길로 접어들면 순식간에 혹독한 대가를 치르기 마련이다. 한편 욕심내지 않고 고요하게 지내는 사람은 오래도록 평온한 삶을 즐길 수 있다. 죽을 때와 병들 때를 늘 생각하라. 생육이 불꽃처럼 격렬하게 타올라도 병에 걸렸을 때를 생각하면 순식간에 식어버린다. 명예나 이익이 아무리 달콤해도 문득 죽었을 때를 생각하면 돌연 시시해진다. 항상 죽음을 의식하고 병들 때를 생각한다면 온갖 욕망에 현혹되지 않고 참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인생의 참된 맛. 길고 오래가는 맛은 진하고 좋은 술을 마시는 유복한 생활이 아니라 콩죽을 할짝거리는 소박한 생활에서 얻어진다. 쓸쓸하고 울적한 마음은 적막한 가운데 생기지 않으며 피리를 불고 검은 고를 타는 데서 나온다. 결국 화려한 맛은 오래 지속되지 않으며 담백함 속에 진정한 풍미가 있다. 많이 가질수록 크게 잃는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잃어도 크게 잃는다.
반대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잃을 걱정이 없으니 편히 살아갈 수 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은 자빠지거나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기도 쉽다. 한편 지위가 낮은 사람은 추락할 걱정이 없으니 안심하고 지낼 수 있다.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아름답다. 꽃을 화분에 옮겨 심으면 점차 생기를 잃고 새를 새장에 가두면 곧 야생성을 잃는다. 산속에서 꽃이 마음껏 피어나고 새가 자유로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본래 모습대로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 아무 일 없이 평범한 하루가 곧 행복이다. 즐거운 일이 있다고 기뻐하자마자 곧 문제가 생기고 일이 잘 풀린다고 생각하자마자 금세 불운이 닥치니 인생이란 결국 이런 것이다. 그저 평범한 한 끼 식사와 흔해 빠진 일상 가운데 평온하고 안락한 인생의 정수가 담겨 있다. 죽음을 앞두고서야 알게 되는 것. 겨울이 되어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를 보고서야 잎이 무성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던 것이 일시적인 영화였음을 깨닫는다. 사람도 이와 같으니 죽어서 관뚜껑 덮을 때가 되어서야 살아서 쌓아 올린 재산이나 애지중지 키운 자식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니 어떤 걱정도 아쉬움도 없이 홀가분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후회 없는 현재를 살아야 한다. 노예가 아닌 주인의 삶을 살라. 자기 나름의 사고방식이나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사람은 성공에도 뻐기거나 하지 않고 실패에도 끙끙 소가리를 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어디서 살아가든 무슨 일이 닥치든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한편 자주성과 자립심이 약하여 타인에게 떠넘기고 환경에 의존하는 사람은 어려움에 빠지면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며 화를 낸다. 또 일이 순조롭게 풀리면 그 성공에 집착한다. 이런 사람은 지극히 사소한 일에도 얽매여 옴짝달싹하지 못한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새끼줄도 톱처럼 쓰면 나무를 자를 수 있고 낙숫물도 한자리에 계속 떨어지면 바위를 뚫는다. 옳은 길을 가고자 한다면 이처럼 끈기 있게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 또한 물이 모이면 개천을 이루고 참외가 익으면 저절로 꼭지가 떨어지듯이 원하는 일을 이루고자 한다면 자연스럽게 길이 열릴 때를 참고 기다려야 한다. 너무 한가해도 안 되고 바빠도 안 된다. 사람이 지나치게 한가하면 쓸데없는 잡념이 머리를 스친다. 반대로 너무 바쁘면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 본 모습을 잃는다. 몸도 마음도 적당히 고생이 필요하고 그러면서도 여유를 즐길 줄 알아야 한다. 지금 내 삶에서 덜어내야 할 것. 인생에서 무언가를 덜어내면 그만큼 불필요한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인간관계를 줄이면 성가신 일에 덜 휘말리고 말수를 줄이면 실수할 일이 줄어든다. 생각을 줄이면 정신적으로 소모되지 않고 똑똑한 척하는 것을 줄이면 타고난 본성을 회복할 수 있다. 줄일 생각은 하지 않고 늘리려고만 하는 사람은 온갖 것에 자신을 올감해 옴짝달싹하지 못한다. 제2부 마음가짐에 대하여. 마음이 즐거워야 만사가 순조롭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에는 새들도 두려움에 떨지만 맑고 온화한 날씨에는 풀과 나무도 기뻐한다. 자연의 따스한 기운이 필요하듯이 사람의 마음에도 즐거움이 없어서는 안 된다. 내가 먼저 상대를 너그럽게 대한다. 살아생전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베풀고 살면 남들에게 불평불만을 살 일이 없다. 즐김은 과하지 않게, 노력은 모자람 없이. 이익을 보고 남보다 앞서 달려들지 않으며 세상을 위하고 사람을 돕는 일에는 남보다 뒤처지지 않게 하라. 남에게 받아서 누리는 것은 분수를 지켜 선을 넘지 않아야 하며 자신을 다스리고 단련하는 것은 모자람이 없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복을 끌어당기는 사람. 따스한 봄에는 식물이 잎을 틔우고 무럭무럭 자라지만 추운 겨울에는 이내 말라버린다. 사람도 이와 같아서 마음이 따뜻하고 기운이 온화한 사람은 복을 많이 받고 행복하게 살지만 마음이 차갑고 쌀쌀맞은 사람은 오는 복이 적어서 행복도 박하다. 어찌할 수 없는 일로 고민하지 마라.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일의 행방에 대하여 이러니 저러니 고민하기보다는 이미 궤도에 오른 일을 어떻게 진행할지 궁리한다. 과거의 실패를 곱씹으며 후회하기보다는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방법을 모색한다.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지금 내가 누리는 행복이 앞선 세대의 노고에서 온 것이라면 내 자식과 후손들이 누릴 행복은 지금 내가 일상에서 행하는 노력에 달려있다. 나의 행동이 자자손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매일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한다.
재능보다 인성이 중요한 이유. 인덕이 한 집안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재능은 그 주인을 따르는 시종과 같아. 재능이 풍부해도 인덕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주인 없는 집에서 시종이 제멋대로 구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사람은 스스로 무너지기 마련이다. 인격을 높이기 위한 조건. 인격은 다른 사람을 포용할 줄 아는 도량에 달려있고, 도량의 크기는 세상을 바라보는 식견에 달려있다. 따라서 인격을 높이고자 한다면 도량을 키워야 하고, 도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식견을 넓혀야 한다. 사람이 죽고 시대가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는 것. 사업이나 학문으로 제 아무리 큰 업적을 남겨도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다. 그러나 그가 쌓아 올린 정신은 세월이 흘러도 면면이 이어지는 법이다. 명예나 재산은 시대에 따라 옮겨가지만 인간의 신념과 뜻은 후세에까지 길이 칭송된다. 그러니 지위나 명예, 재산이나 업적에 마음을 빼앗겨 자신의 신념과 뜻을 굽히는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 배려와 친절이 온기를 만든다. 한순간의 배려와 친절은 사람의 마음과 세상의 분위기를 온화하게 만든다. 한 조각 깨끗한 마음은 후세에까지 맑고 향기로운 이름을 전한다. 너무 명확하게 선을 긋지 마라.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너무 결벽해서는 안 된다. 온갖 더럽고 때 묻은 것들도 받아들일 만한 도량이 있어야 한다. 인간관계에서도 좋고 싫음의 감정으로 너무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좋지 않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두루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꾸중 듣기를 기뻐하라. 하찮은 사람에게는 차라리 미움받는 게 좋다. 그들의 마음에 들려고 알랑거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 스승이나 선배에게는 혹독하게 꾸중 듣는 게 좋다. 방관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보다 그 편이 훨씬 낫다. 집착할수록 기회를 잃는다. 사업을 성공시키고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은 대개 허심탄회하고 원만한 성격의 소유자다. 반대로 사업에 실패하고 기회를 잃은 사람은 예외 없이 고집이 세고 집착하는 성격의 소유자다. 근심도 기쁨도 영원하지 않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근심하지 말고 생각처럼 되었다고 날듯이 기뻐하지 말라. 지금의 행복이 앞으로도 이어지리라 생각해선 안 되며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금세 도망쳐서는 안 된다. 인격이 높은 사람의 4가지 태도. 첫째, 공경에 처해도 아무 일 아니라는 듯 태어남을 잃지 않는다. 둘째, 술자리에서도 흥에 취하지 않고 말과 행동을 조심한다. 셋째, 권력자 앞에서도 굽신거리지 않고 의연한 태도를 유지한다. 넷째, 어렵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을 만나면 연민과 위로의 마음으로 대한다. 인생을 즐길 여유도 없이 바쁘게 산다면. 세월은 본래 길지만 조급하게 사는 사람은 스스로 그것을 단축시킨다. 세상은 원래 넓은데 속이 좁은 사람은 스스로 그것을 좁게 만든다. 봄에는 꽃을 사랑하고 여름에는 청량한 바람을 찾고 가을에는 밝은 달을 보고 겨울에는 설경을 즐길 수 있는데 악착같이 사는 사람은 이를 누리지 못하고 홀로 분주하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 일어나는 착각. 마음이 어지러울 때는 활 그림자를 보고 뱀이라며 화들짝 놀라고 풀숲에 놓인 바위를 보고 웅크린 호랑이로 오인한다. 눈앞의 모든 것이 자신을 공격할 것이라는 착각 때문이다. 마음이 평온할 때는 포악한 사람도 내 앞에서 얌전해지고 시끄러운 개구리 울음소리도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린다. 결국 모든 것의 참된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욕망에 휘둘릴 때는 속세를 멀리하라. 욕망에 쉽게 사로잡힐 때는 섣불리 번잡한 속세에 발을 들여선 안 된다. 가능한 한 욕심나는 것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확고한 자신이 확립되면 그때 비로소 번잡한 속세에 발을 들여도 좋다. 무엇을 보더라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성숙하고 단단한 마음의 힘을 길러야 한다. 쳇바퀴 같은 일상을 벗어나면 보이는 것들. 높은 산에 오르면 마음이 넓어지고 여유가 생기며 흐르는 강물을 보면 일상의 소란을 잊는다. 눈과 비가 내리는 밤에 책을 읽으면 정신이 맑아지고 언덕 위에서 휘파람을 불면 기분이 상쾌하다. 때로는 속세를 잊고 마음을 씻어내는 것도 좋다. 제3부 자기 통제에 대하여. 의견은 드러내고 재능은 떠벌리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은 누구를 대하든 공명정대하고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분명하게 밝힌다.
반면 자신의 재능을 남 앞에서 자랑하거나 쉽게 드러내는 행동은 결코 하지 않는다. 순조로운 때일수록 긴장을 늦추지 말라.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무탈할 때일수록 긴장을 늦추지 말고 유사시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무슨 일이 일어나서 바쁠 때는 오히려 여유를 갖고 대처하려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잘 나갈 때일수록 자신을 돌아보라. 타인이 친절을 베풀거나 후한 대우를 해줄 때 생각지 못한 해로운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따라서 무슨 일이든 생각대로 되어가는 때일수록 자신을 되돌아보고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때로는 실패나 좌절을 맛본 뒤에 그것을 계기로 삼아 성공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라도 곧바로 포기하듯 내던져서는 안 된다. 헛된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라. 큰 사업을 일으키거나 눈부신 업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하잘것없는 욕망을 버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위인의 반열에 들 것이다. 공부를 많이 하여 학식이 높지 않더라도 물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성인의 경지에 오를 것이다. 자만하는 순간 무너진다. 세상이 놀랄 만한 높은 공적을 세우고도 스스로 뽐내면 그 값어치를 잃는다. 천하에 널리 알려질 큰 잘못을 저질러도 마음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면 그 허물이 씻겨 내려간다. 오만함은 객기일 뿐이다. 자신을 뽐내며 타인을 얕잡아보고 으스대는 것은 전부 객기에 지나지 않는다. 자만심을 버리고 겸허하게 자신을 직시할 때 비로소 진정한 실력에서 나오는 자신감이 생긴다. 욕망에 사로잡히고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은 다 헛된 마음에 속한다. 이 헛된 마음을 지운 뒤에야 비로소 그 사람의 본래 마음이 나타난다. 기대를 낮추는 것도 필요하다. 공을 세우려고 아득바득 애쓰지 마라. 큰 잘못이나 실수를 안 하면 그게 곧 성공이다. 남에게 베풀고 나서 대가나 감사를 바라지 마라. 원망을 사지 않으면 그게 무엇보다 감사할 일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사회적 지위도 있고 재산도 넉넉한 사람은 타인을 대할 때 너그럽고 후회야 함에도 실제로는 의심이 많고 몰인정한 경우가 많다. 물질적으로는 풍족해도 마음이 가난하니 이래서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다. 총명한 사람일수록 그 재능이나 지식을 감추면 좋으련만 도리어 자랑하고 과시하는 일이 흔하다. 이래서는 어리석은 자와 별반 다르지 않으니 결국 실패하지 않을 리 없다. 아집과 독선을 경계하라.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그보다 나쁜 것은 나만 옳다고 고집을 부리며 타인의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이다. 육체적 쾌락을 즐기는 것이 꼭 자기 수양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그보다 해로운 것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 하는 것이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먼저다. 자신을 괴롭히는 온갖 유혹을 없애려면 먼저 자기 마음과 싸워 이겨야 한다. 자신의 앞길을 간섭하고 가로막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마음이 평온해지면 가히 방해자를 물리칠 수 있다. 너무 친절하지도 야박하지도 않게. 마음이 후한 사람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타인에 대한 배려심도 깊어서 어디서든 지나치게 친절하다. 마음이 박한 사람은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무관심하고 냉정해서 하는 일마다 메마르고 야박하다. 그러니 너무 후한 것도 너무 박한 것도 좋지 않다. 한번 유혹에 빠지면 걷잡을 수 없다. 인격을 갈고 닦으려면 나무나 돌 같은 단단한 마음을 지녀야 한다. 한번 부와 명예를 탐내고 그 유혹에 무릎을 꿇으면 휘몰아치듯 탐욕에 사로잡히고 말기 때문이다. 세상을 구하고 나라를 다스리고자 한다면 구름이나 물처럼 얽매이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한번 부귀영화에 집착하면 순식간에 욕망의 노예가 되어 소중한 뜻과 신념이 꺾여버리기 때문이다. 남에게 베푼 것은 잊고 받은 것은 기억하라. 남에게 베푼 은혜는 잊어라. 그러나 남에게 잘못한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남에게 받은 은혜는 잊지 마라. 그러나 남에게 품은 원망은 잊어야 한다. 혼자서 호의호식하는 사람.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고 풍요로운 생활을 보장받았음에도 타인을 위해 어떤 좋은 말도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100년을 살아도 단 하루도 제대로 살지 않은 것과 같다. 조심도 지나치면 숨이 막힌다. 배운 사람은 스스로 조심하고 신중해야 하지만 한편으론 소탈한 멋도 지녀야 한다. 너무 엄격하게 자신을 통제하려고 하면 마음의 여유가 없을 뿐더러 주위 사람도 숨이 막힌다. 극단으로 치닫지 말라. 뜻은 높아야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져선 안 되고
사고는 주의 깊고 치밀해야 하나 자잘한 것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취향은 맑고 담백해야 하지만 무미건조해서는 안 되고 신념은 엄격하게 지켜야 하지만 너무 완고해서도 안 된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품위를 지킨다. 초라한 집도 말끔하게 쓸고 닦고 가난한 사람도 차림새를 정갈하게 하면 겉모양은 분명 화려하지 않아도 나름의 멋이 있다. 따라서 궁핍한 처지에 놓이거나 시리에 빠져도 자포자기해서는 안 된다. 품위만큼은 잃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사소한 흔들림도 가볍게 보지 않는다. 불현듯 그릇된 욕심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면 이내 올바른 길로 되돌아가도록 자신을 단속한다. 가슴속에 일말의 주저함이 생긴다면 그 마음을 똑바로 보고 곧장 바로잡는다.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알아차리고 알아차리면 바로 고치는 이런 자세를 지닌다면 작은 문제가 심각한 사태로 번지기 전에 일찌감치 재앙의 싹을 잘라낼 수 있다. 결국 약간의 흔들림도 가벼이 여기지 않으면 전화위복과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자기 본심을 알아차리는 법. 조용한 곳에서 생각을 맑고 냉정하게 가다듬으면 마음의 참모습이 보인다. 한가로울 때 심기를 느긋하고 차분하게 하면 마음의 참된 이치를 알 수 있다. 담담한 가운데 그 어떤 것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평온하면 마음의 참된 맛을 얻게 된다.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고 올바른 길을 깨닫는데 이 세 가지 방법보다 나은 것이 없다. 남의 말과 자기 힘을 너무 믿지 말라. 한쪽 말만 고지곳대로 믿다가 간사한 사람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고 자기 힘을 너무 믿다가 자칫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신이 잘났다고 해서 타인의 단점을 떠벌려서는 안 되며 자신이 서툴다고 해서 타인의 능력을 시기해서는 안 된다. 남이 나를 속여도 모르는 채 하라. 상대가 나를 속이는 것을 알아도 짐짓 모르는 척하라. 상대가 나를 무시하거나 얕잡아 보더라도 얼굴색 하나 바꾸지 말고 태연하게 대하라. 이런 태도야말로 도리어 큰 효과를 얻는다. 생각은 깊게 하되 의심이 깊어서는 안 된다. 남을 해쳐서는 안 되지만 남에게 해코지당하지는 않도록 경계하라. 이는 사려 깊지 못한 사람을 깨우치는 말이다. 차라리 남에게 속을지언정 남이 나를 속일 거라고 넘겨짚지 말라. 이는 지나치게 앞을 내다보려는 사람을 훈계하는 말이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슴에 깊이 새기면 명쾌한 판단력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얻을 수 있다. 남 탓이라는 독. 스스로 반성하는 사람은 모든 경험이 자신을 단련하는 약이 된다. 반면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은 모든 생각이 자신을 해치는 독이 된다. 반성하고 배우는 사람은 성장하지만 남 탓만 하는 사람은 실패자가 되니 두 사람의 인생에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생긴다. 애쓰지 않고 평온해지는 법. 물은 파도가 일지 않으면 본래 평온하고 거울은 먼지가 끼지 않으면 저절로 빛난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아서 억지로 맑게 하지 않아도 탁한 것을 없애면 저절로 맑고 깨끗해진다. 또한 즐거움을 무리하여 찾지 않아도 괴로움을 없애면 자연히 즐거운 기분이 살아난다. 검소함과 인색함은 다르다. 부지런함이란 본래 옳은 일을 실천하는 데 힘을 쏟는 것인데 그저 재산을 늘리려고 열심히 일한다는 뜻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다. 검소함이란 본래 재물과 이익에 담담한 것을 가리키는데 자신의 인색함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인간성을 갈고 닦는 도구가 도리어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방편이 되어버렸으니 실로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기분이나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즉흥적인 기분이나 생각으로 일을 시작하면 처음부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여 결국 오래 이어갈 수 없다. 감정이나 직감으로 일에 옳고 그름을 논하면 이내 감정이 흔들리고 마음이 혼미해져서 일관된 신념을 지킬 수 없다. 비범한 척, 고결한 척하는 사람. 속된 것을 멀리하고 무심하게 사는 사람은 비범하다. 그러나 짐짓 비범한 척하는 사람은 그저 괴짜일 뿐이다. 세상의 나쁜 관습에 물들지 않는 사람은 고결하다. 그러나 세상을 등지고 고결한 척하는 사람은 단순히 비뚤어진 자에 지나지 않는다. 타인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말라. 내가 높은 지위에 있을 때 남들이 나를 떠받드는 것은 내가 입고 있는 호화로운 옷을 받드는 것이다. 내가 낮은 지위에 있을 때 남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은 내가 걸치고 있는 남루한 옷을 무시하는 것이다. 결국 사람들은 내 인격이나 본질이 아니라 단순히 겉모습을 보고 판단할 뿐이니 그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보잘것없는 존재를 향한 연민.
쥐를 위해 밥을 남기고 나방을 가엾이 여겨 등불을 켜지 않는다. 옛사람들의 이 같은 배려심이야말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미덕이다. 이런 따스한 마음이 없다면 인간이라도 흙이나 나무로 만든 인형과 다를 바 없다. 진정 당당한 사람은 과시하지 않는다. 자신의 공적이나 지식을 과시하는 사람은 외적인 가치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본래 타고난 밝은 마음을 잃지 않으면 어떠한 공적이나 지식 없이도 진정 당당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이는 인간으로서 아직 성숙하지 못하다는 증거다. 내 뜻을 지키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세 가지. 내 마음을 어둡게 하지 않고 남을 야박하게 대하지 않으며 재물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 이 세 가지를 유념하면 자기 뜻을 확고하게 세우고 사람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자손을 위해 복을 지을 수 있다. 비방보다 아첨이 더 위험하다. 나를 모함하고 헐뜯는 사람은 신경 쓸 것 없다. 그런 사람은 햇빛을 가리는 조각구름과 같으니 시간이 지나면 구름이 바람에 날려 흩어지듯 진실이 밝혀지고 오명을 벗을 수 있다. 그러나 아첨하고 야합하는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 그런 사람은 마치 틈새로 불어오는 바람과 같아서 오래 맞으면 얼떨결에 감기에 걸리듯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망친다. 겸손도 지나치면 비굴하다. 검소함은 미덕이지만 정도가 지나치면 째째하고 인색해져 결과적으로 올바른 도리에서 벗어난다. 겸양은 훌륭한 태도지만 정도가 지나치면 비굴해져 무슨 꿍꿍이가 있는 사람인 양 오해받는다. 부와 지혜를 어떻게 쓸 것인가? 현명한 사람은 하늘이 내려준 지혜로 어리석은 사람들을 깨우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들 대다수는 자신의 지식과 재능을 과시하고 타인의 단점을 비판할 뿐이다. 유복한 사람은 하늘이 내려준 부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들 대다수는 자신의 재산을 등에 업고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며 괴롭힌다. 천벌을 받을 일이 아닐 수 없다. 입 밖으로 내뱉기 전에 잘 생각하라. 입은 마음의 문과 같다.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입으로 내뱉기에 입을 신중히 단속하지 않으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 비밀로 해야 할 것까지 죄다 새어나가고 만다. 의지는 마음의 발과 같다. 사람은 무심결에 도리에 어긋난 행동을 하기에 의지를 엄격히 지키지 않으면 옳지 못한 길로 내달리게 된다. 한가할 때 정신을 단련하라. 바쁠 때 초조해지거나 동요하지 않으려면 한가할 때 철저히 정신을 단련해야 한다. 죽음을 맞이하여 당혹스럽지 않으려면 살아있을 때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 집착하면 즐거움도 괴로움으로 바뀐다. 도시의 떠들썩함에서 벗어난 숲은 고즈넉하게 지내기 좋은 장소지만 일단 집을 짓고 살림살이에 집착하게 되면 번잡한 도시에서 사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글과 그림을 감상하는 것은 우아하고 고상한 취미지만 일단 빠져들어 여기저기 다니며 작품을 사 모으게 되면 장사꾼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마음이 어떤 것에도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속세도 낙원이 되지만 반대로 무언가에 집착하면 즐거움도 돌연 괴로움으로 바뀐다. 바쁠 때는 냉정을, 힘들 때는 열정을 지녀라. 아무리 바쁠 때도 냉정한 관점으로 바라보면 초조함과 불안을 덜 수 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자포자기하지 않고 열정을 지닌다면 재미와 보람을 찾을 수 있다. 부질없는 일에 동요하지 않는다. 명성을 얻어도 굴욕을 당해도 동요하지 않으면 마치 정원에 꽃이 피고 지는 모습을 바라보듯 평온하다. 지위를 얻든 잃어버리든 개의치 않으면 마치 구름이 바람에 몸을 맡기고 형태를 바꾸듯 자유롭다. 욕하든 칭찬하든 내버려 둔다.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다 맛본 사람은 세상 일이나 사람 마음이 이리저리 바뀌어도 신경 쓰지 않으며 눈 뜨고 보는 것조차 귀찮아진다. 인정의 냉혹함과 따스함을 다 겪어 본 사람은 남들이 자신을 욕하든 칭찬하든 내버려 두고 그저 건성으로 고개만 끄덕일 뿐이다. 사람을 피한다고 마음이 고요해질까? 조용한 것을 좋아하고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남들을 피함으로써 고요함을 얻고자 한다. 그러나 아무도 없음에 집착하면 곧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고요한 마음에 집착하면 그것이 곧 소란스러움의 원인이 된다. 피하고자 할수록 도리어 집착하게 되니 이래서는 나와 남을 하나로 보고 움직임과 고요함을 모두 잇는 경지에 이르기 어렵다. 욕망의 주인이 되라. 달과 바람, 꽃과 나무가 없으면 자연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욕망과 좋고 싫음이 없다면 사람의 마음은 성립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오직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사물을 움직이고 일을 진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욕망과 취향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즐기며 살아갈 수 있다. 무엇이 더 나은 삶인가? 산속에서 은둔 생활을 하는 사람은 비록 가난해도 사리사욕을 탐하지 않는 기품이 있고, 시골 농부는 거칠고 촌스러워도 순박한 마음을 지닌다. 도시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영악한 장사치가 될 바에야 비록 산골에 파묻혀 죽을지언정 몸과 마음이 맑고 바른 것이 낫다. 제4부 인간관계에 대하여. 물러서고 내어주는 지혜. 좁은 샛길에서는 한 걸음 물러서 다른 사람에게 길을 양보한다. 서로 앞서가려고 다투면 길은 더욱더 좁아질 뿐이다. 또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먼저 다른 사람이 맛볼 수 있게 나누어 준다. 이것이 세상을 편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하나의 비결이다. 3알의 신의로 친구를 사귄다. 친구 사이의 이해득실을 따져서는 안 되지만 무조건 잘해준다고 그 관계가 오래가지는 않는다. 친구와는 3알의 신의를 가지고 사귀는 것이 요령이다. 또한 이익이나 명예를 일절 좇지 않을 수는 없어도 사람답게 살고자 한다면 한 조각 순수한 마음은 남겨둬야 한다. 한 걸음 양보함으로써 한 걸음 나아간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남에게 양보하는 마음가짐이 뛰어나다고 하는 이유는 타인에게 한 걸음 양보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자신이 한 걸음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인간관계에서 상대를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복이 되는 이유는 타인을 이롭게 하여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명예와 공을 톡 차지하지 말라. 명예와 공로를 홀로 차지해서는 안 된다. 자신을 돕고 지지해 준 사람들에게도 나눠주어야 원망을 듣거나 질투를 사지 않는다. 실패와 오명을 전부 다른 사람에게 떠넘겨서도 안 된다. 일부라도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인격을 갈고 닦아 높일 수 있다. 가족 간의 대화가 수행보다 낫다. 가족 간에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감돌고 웃는 얼굴과 부드러운 말투로 대화할 수 있다면 서로 마음이 잘 통하는 관계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평안하고 따스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가부좌를 틀고 명상을 하는 것보다 심신의 만배는 낫다. 지나치게 꾸짖거나 강요하지 말라. 잘못을 꾸짖을 때는 무턱대고 엄하게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상대가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사람을 가르칠 때도 목표를 높게 설정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그가 따라올 수 있는 수준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예의를 갖추되 비굴해지지 않는다. 하찮은 사람에게 그의 단점을 운운하며 엄격하게 대하기는 쉽지만 미워하지 않기란 어렵다. 훌륭한 사람에게 그의 장점을 존경하며 겸손하게 대하기는 쉽지만 비굴해지지 않으면서 예의를 다하기는 어렵다. 계산하지 말고 베풀어라. 남에게 무언가를 베풀 때 속으로 자신이 한 일을 의식하지 않고 밖으로 감사나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 작은 베품도 막대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남에게 무언가를 베풀므로써 자신의 이익을 꾀하거나 보답을 기대한다면 큰 돈을 쓰고도 한 푼의 가치조차 낳지 못한다. 조급하거나 인색하거나 옹졸하거나 성질이 급하고 거친 사람은 타오르는 불과 같아서 만나는 사람마다 겁에 질리게 만든다. 인정머리가 없는 사람은 차가운 얼음장 같아서 주위 사람을 오싹하게 만든다. 또한 앞뒤가 막히고 고집이 센 사람은 고인 물이나 썩은 나무처럼 주변이 활력을 앗아간다. 이런 사람들은 성공도 행복도 손에 넣기 어렵다. 가족에게는 부드럽게 타일러야 탈이 없다. 가족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감정적으로 강하게 화를 내는 것도 잠자코 못 본 척하는 것도 좋지 않다. 대놓고 말하기 어려운 일이라면 돌려 말하거나 다른 일에 빗대어 은근히 타이르고 그럼에도 즉시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면 다른 날 다시 일러 주어야 한다. 마치 봄바람이 언 땅을 녹이듯이 상대가 자연스럽게 자기 잘못을 깨우치도록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원만한 가정을 일구는 비결이다. 신념을 지키되 날카롭게 드러내진 말라. 욕심이 없고 깨끗한 사람은 호사스럽고 욕심 많은 사람에게 의심받기 마련이고 신중하고 엄격한 사람은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에게 미움을 사기 마련이다. 미움받는다고 해서 자기 신념을 굽혀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무리하게 밀어붙여서도 안 된다.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 유념할 3가지. 첫째, 남의 사소한 잘못을 나무라지 않는다. 둘째, 남의 숨기고 싶은 비밀을 들추어내지 않는다. 셋째, 남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관계를 맺으면 자신의 인격을 갈고 닦게 될 뿐 아니라 남에게 원망을 들을 일도 없다. 잘해주고 고마워하길 기대하지 않는다. 선의로 타인에게 한 행동이 오히려 원망을 사기도 한다. 따라서 내가 한 일에 대한 감사 같은 것은 기대하지 말고 그냥 있는 편이 낫다. 새 친구를 사귀기보다 옛 친구를 소중히 하라. 인생을 멀리 내다보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한다. 첫째, 사적으로 도움을 베풀고 공치사를 늘어놓기보다 매사에 공정하고 공평한 태도로 일관한다. 둘째, 새 친구를 사귀기보다 옛 친구와의 우정을 소중히 여긴다. 셋째, 명성이나 평판을 좇기보다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선행을 베푼다. 넷째, 멋진 행동을 하려고 애쓰기보다 평소 행동을 신중히 한다. 친구의 잘못에 망설임 없이 충고하라. 부모 형제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을 때는 감정이 격해져서 평정심을 잃지 말고 가능한 한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 친구나 동료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잠자코 지나치기보다는 적절한 충고를 건네야 한다. 돕는 것도 상대에 맞게 해야 한다. 거금을 주고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듣는가 하면 밥 한 끼 대접했을 뿐인데 평생 은인이 되기도 한다. 배려도 도가 지나치면 도리어 반감을 사고 모질게 대해도 때로는 그것을 고마워한다. 결국 상대의 처지와 입장을 생각하지 않으면 은혜도 원망이 되어버린다. 타인의 약점을 들추지 마라. 타인의 단점이나 약점을 발견하더라도 도드라지지 않게 덮어주는 것이 좋다. 대놓고 들추어내면 자신의 단점으로 상대의 단점을 공격하는 셈이다. 완고한 사람을 만나면 인내심을 갖고 부드럽게 설득하는 것이 좋다. 화내고 미워한다면 자신의 완고함으로 상대의 완고함을 고치려는 꼴이다. 아무한테나 속마음을 보이지 마라. 말수가 적고 좀처럼 속마음을 내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내 본심을 밝혀서는 안 된다. 또한 쉽게 발끈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과는 말을 섞지 않는 것이 좋다. 섣불리 칭찬하거나 험담하지 않는다. 상대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정말로 친해지기 전까지는 섣불리 칭찬하지 않는다. 둘 사이를 부러워하여 이간질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가 비록 나쁜 사람이라도 쉽게 관계를 끊을 수 없다면 무심코라도 험담하지 않는다. 험담이 곧 상대의 귀에 들어가 화가 닥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가족 간에 생색내지 않는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으로 키우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며 형은 동생을 아끼고 동생은 형을 존경한다. 이는 가족 간에 지극히 당연한 일이니 털끝만큼도 생색낼 것이 없다. 만일 한쪽이 베풀었다고 생색내거나 다른 한쪽이 갚아야 한다고 느낀다면 이는 이해득실을 따지는 남과 다를 바 없다. 아름다움을 자랑하면 추함이 따라온다. 아름다움과 추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스스로 아름다움을 자랑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추하다고 무시하지 않는다.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은 늘 짝을 이루니 스스로 깨끗하다고 과시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더럽다고 비난하지 않는다. 변덕과 질투에 일일이 반응하지 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친절했다가 냉랭했다가 수시로 바뀌는 것은 가난한 자보다 부자에게 더 흔하다. 또한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은 생판남보다 가까운 사람이 더 심하다. 주위 사람의 이런 태도에 일일이 반응하지 마라. 냉정한 마음으로 차분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을 것이다. 상벌은 분명하게 하라. 잘한 일은 보상하고 잘못한 일은 벌하여 공로와 과실을 명확히 해야 한다. 어떻게 해도 평가가 달라지지 않거나 애매하면 사람들은 의욕을 잃고 나태해진다. 또한 평가 기준은 늘 공정해야지 개인적인 감정이 섞이면 신뢰를 잃고 아무도 따르지 않는다. 적이 도망갈 길을 남겨두라. 악당이나 적을 제거할 때는 그들이 도망갈 길을 한 가닥 남겨둬야 한다. 만일 도주로가 막힌 상태에서 궁지에 몰리면 적은 반드시 필사의 각오로 반격해 올 것이다. 온몸으로 공격해오는 자는 강함으로 틀림없이 이쪽에도 희생이 발생한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구한다. 생활에 여유가 없어 돈이나 물건으로 도울 수 없더라도 말로 사람을 구할 수 있다. 고민하는 사람이나 곤란에 처한 사람에게 현명하고 친절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만으로 그들을 고민과 고통에서 건질 수 있으니 이 또한 큰 선행이다. 진실성을 갖고 원만하게 대하라. 사람 됨됨이에 성실하고 진실된 면이 없으면 무슨 일을 하든 신용을 얻지 못한다. 세상살이에 원만함과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하면
사소한 일로 타인과 부딪혀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느긋하게 기다리면 저절로 이루어질 때가 있다. 서둘러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면 명확하지 않던 일이 느긋하게 기다리다 보면 저절로 분명해지는 때가 있으니 조급하게 서둘러서 일을 그르치지 말라. 사람을 부릴 때도 무리하게 독촉한들 오히려 반감을 살 뿐이지만 자유롭게 맡기고 내버려 두면 스스로 따르는 경우가 있다. 괜히 귀가 따갑도록 말해서 고집불통을 만들지 말라. 스스로 진실한 사람은 타인을 신뢰한다. 타인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남들이 성실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성실하기 때문이다. 타인을 의심하는 사람은 남이 자신을 속여서가 아니라 자기가 먼저 남을 속이기 때문이다. 일과 관계에서 놓치기 쉬운 3가지. 첫째, 옛 친구를 만날 때는 마음가짐을 더욱 새롭게 한다. 둘째, 은밀한 일을 다룰 때는 더욱 분명한 태도를 취한다. 셋째, 약자에게는 더욱 예의와 배려를 갖춰 따뜻하게 대한다. 타인에게 관대하고 자신에게 엄격하라. 타인의 잘못은 관대하게 용서하되 자신의 잘못은 엄격한 눈으로 살펴야 한다. 자신의 아픔은 참고 견뎌야 하지만 타인의 아픔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처음부터 너무 잘해주지 마라. 남에게 무언가를 해줄 때는 작게 시작하여 점차 후해지는 것이 좋다. 처음에 후회싸다 나중에 줄어들면 사람들은 앞서 받은 것을 까맣게 잊고 불만을 가지기 때문이다. 남 앞에 위험을 보일 때도 처음에 엄하게 했다가 서서히 너그러워지는 것이 좋다. 먼저 느슨했다가 나중에 엄해지면 사람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며 원망을 품기 때문이다. 지위가 높을수록 신경 써야 할 4가지. 힘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아래 4가지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첫째, 몸가짐과 태도를 공정하고 분명하게 한다. 둘째, 온화한 마음을 유지하고 웃는 얼굴로 사람을 대한다. 셋째, 권력과 이익에만 집착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지 않는다. 넷째, 과격한 행동으로 시답지 않은 자들의 원망을 사지 않는다. 불의한 사람을 대하는 법.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을 만나면 진실한 마음으로 감동시키고 난폭한 사람을 만나면 온화한 태도로 감화하며 부정을 일삼고 사리사욕만 아는 사람을 만나면 인간으로서 올바른 도리를 일깨워준다. 관직과 가정생활에 필요한 덕목. 관직에 있는 사람이 명심할 2가지가 있으니 첫째, 공평하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둘째, 청렴하면 위험이 선다. 가정생활에 필요한 2가지가 있으니 첫째, 배려심으로 대하면 모두의 마음이 평온해진다. 둘째, 검소하게 살면 살림의 여유가 생긴다. 풍족한 때일수록 없이 사는 괴로움을 생각하라. 사회적 지위와 금전적 풍족을 누리는 때일수록 지위도 재산도 없는 가난한 사람의 고통을 알아야 한다. 젊고 활력이 넘치는 때일수록 늙고 쇠약한 사람의 괴로움을 생각해야 한다. 소신을 지키되 남과 어울릴 줄도 알아야 한다. 세상을 살면서 세태에 영합하려고만 해선 안 되지만 그렇다고 세상과 담을 쌓고 혼자서만 고고한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남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로부터 미움받아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남들 비위만 맞춰서도 안 된다. 남의 허물은 작게 내 허물은 크게 보라.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허물을 이야기할 때는 나쁜 점만 꾸짖는 게 아니라 좋은 점도 함께 평가해야 한다. 그러면 상대가 불쾌해하지 않으면서 내 말을 귀담아 듣게 된다. 반면에 자신의 잘못이나 허물을 반성할 때는 잘한 일 가운데서도 잘못한 부분은 없는지 구태여 찾아내는 엄격한 태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인격도 한 단계 높아진다. 제5부 세상을 보는 관점에 대하여. 고요한 가운데 자신의 마음과 마주하라. 깊은 밤 모두가 잠자리에 들어 고요한 때 자신의 마음과 마주하라. 그러면 수많은 번뇌가 사라지고 깨끗한 진짜 마음이 보인다. 참된 마음은 느긋하고 자유롭다. 하지만 참된 마음이 나타나도 번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때 비로소 진정으로 자신을 반성할 수 있다. 남도 나와 같다는 것을 생각하라. 사람이 처한 상황은 각양각색이라 많이 가진 자도 있고 못 가진 자도 있는 법인데 어떻게 나만 반드시 가지기를 바라는가? 내 마음속에도 도리에 맞는 것과 어긋난 것이 있는데 어떻게 남들은 다 도리에 맞기를 기대하는가? 이처럼 자신과 타인의 처지를 견주어 생각하는 것도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돈도 명예도 허상이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 덧없는 환영이다. 인간이 좇는 명예나 업적, 재산은 물론 육체조차도 잠시 빌려 쓰는 허상임을 자각하라. 그러면 눈앞에 돈벌이나 공명에 급급하지 않고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알면서도 잘못을 저지르기를 반복한다면, 분노가 불길처럼 타오를 때, 욕망이 파도처럼 들끓을 때, 머리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해서는 안 될 말을 불쑥 내뱉거나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게 된다. 이때 아는 것은 누구이며 알면서도 저지르고야 마는 것은 누구인가? 여기서 재빨리 알아차리고 멈출 수 있다면 사념은 곧 양심으로 바뀐다. 주관을 갖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라. 많은 사람이 의심한다고 하여 자신의 의견을 쉽게 굽혀서는 안 되고 자신의 주장만이 옳다며 타인의 의견을 배척해서도 안 된다. 편파적으로 행동하여 원칙을 손상시키지 말고 여론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감정을 풀지 말라.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세상이다.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는데 뜻밖의 큰 기러기가 걸릴 때가 있다. 또한 먹잇감을 노리는 사마귀를 그 뒤에서 참새가 노릴 때도 있다. 이처럼 계략 속에 계략이 숨어 있고 뜻하지 않은 일로 가득한 것이 세상이다. 그러니 사람의 얕은 지혜나 계략 따위를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남의 말을 텁썩 믿지 말고 스스로 확인하라. 타인에 대한 나쁜 평판을 듣더라도 곧바로 그 사람을 나쁘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 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책략은 아닌지 직접 확인한 후 판단하라. 마찬가지로 타인에 대한 좋은 평판을 듣더라도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고 친하게 지내서는 안 된다. 간사한 사람이 자신을 잘 보이려고 꾸민 것은 아닌지 직접 알아보고 판단하라. 어중간한 사람과는 함께 일하기 어렵다. 세상 만사에 정통한 사람은 어떤 걱정도 근심도 없다. 한편 어리석은 사람은 애초에 아는 것이 없고 생각도 없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과는 함께 배우거나 일을 도모할 수 있다. 오히려 성가신 것은 어중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다. 그들은 섣부른 지식이나 재주에 얽매여 편견 없이 배우거나 생각하지 못하며 억측과 시기도 많다. 따라서 이런 사람과 협력하여 일을 이루기는 어렵다. 형상에 담긴 정신을 이해하라. 사람은 문자로 쓰인 책은 읽고 이해할 수 있어도 문자로 쓰이지 않은 책, 즉 삼라만상의 진리는 읽어내지 못한다. 사람은 현이 있는 검은고는 튕길 수 있어도 현이 없는 검은고, 즉 자연의 음악은 연주하지 못한다. 눈에 보이는 형상에 사로잡혀 그 안에 담긴 정신을 이해하고 다룰 줄 모른다면 사물의 본질에 다가갈 수 없다. 티끌과 거품처럼 덧없는 것이 인생. 산천과 대지도 언젠가 티끌로 부서지는데 하물며 티끌 속의 티끌에 불과한 인간은 어떻겠는가. 피와 살로 된 인간의 육체조차 물거품처럼 사라지는데 거품의 거품과도 같은 명예나 지위, 재산은 어떻겠는가. 그러나 이는 상당한 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깨닫기 어렵다. 열정이 가라앉고 난 뒤, 냉정해진 뒤에 열광했던 당시의 일을 돌이켜보면 한때의 열정에 휘둘려 행동한 것이 부질없음을 깨닫는다. 바쁜 상황이 일단락되고 한가로운 시간을 갖게 되면 비로소 여유롭고 평온한 삶이 얼마나 좋은지 실감한다. 길고 짧은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시간이 길고 짧은 것은 생각하기에 달렸고 세상이 넓고 좁은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생각이 느긋한 사람은 하루도 천년처럼 길게 느끼고 마음이 넉넉한 사람은 좁은 방도 하늘과 땅만큼 넓게 여긴다. 깨달음은 삶 속에 있다. 속세를 벗어나는 길은 곧 속세를 살아가는 가운데 있으니 굳이 사람과 인연을 끊고 은둔할 필요가 없다. 마음을 깨닫는 길은 곧 마음을 다하는 가운데 있으니 반드시 모든 욕망을 끊고 무미건조하게 살 필요도 없다. 입장을 바꾸면 달리 보인다. 노인이 된 심정으로 청년을 바라보면 경쟁하듯 바쁘게 달리는 마음을 지울 수 있고 몰락한 입장에서 영화로운 생활을 바라보면 화려한 외형만 좇는 마음을 끊어낼 수 있다. 안달복달할 필요 없다. 성공이 있으면 반드시 실패가 있다는 것을 알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성공하겠다는 마음이 옅어진다.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죽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알면 오래 살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다. 속세에 살면서 속세를 초탈하라.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공이란 아무것도 없는 물을 의미하지 않는다. 현상에 집착하는 것도 옳지 않고 현상을 무시하는 것도 옳지 않다. 그렇다면 부처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속세에 있으면서도 속세를 벗어나야 하니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도 고통이요 욕망을 끊어내는 것도 고통이다.
결국 각자가 수행하기 나름이다. 변화를 겪어야만 참모습이 나온다. 광석을 정련해서 황금을 얻고 원석을 가공해서 보석을 만드는 것처럼 변화를 거치지 않으면 진리를 구할 수 없다.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하는 가운데 깨닫는 것이 있듯이 고매한 경지도 속된 세상 가운데서 얻어진다. 만물의 본질은 같으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과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온갖 감정, 사회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은 평범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제각기 다르다. 그러나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똑같아 보인다. 만물은 본질적으로 같으니 번거롭게 구별할 것도 취하거나 버릴 것도 없다. 근심을 버리면 부러울 것이 없다. 좁고 옹색한 방에서 지내더라도 집착하는 마음이나 근심 따위를 일체 버리면 호화로운 집에 살며 아름다운 지붕에 걸린 구름을 바라보는 것이 부럽지가 않다. 석 잔 술을 마신 뒤 세상의 진리를 스스로 깨달으면 달빛 아래서 검은 고를 타고 산들 바람에 피리를 부는 것만으로 인생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삶 이전과 죽음 이후를 생각하라.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을지, 또 죽은 뒤에는 어떤 모습이 될지 생각해보라. 그러면 모든 집착과 잡념이 재처럼 싸늘하게 씻고 남는 것은 오직 자기 본연의 정신뿐. 세속을 벗어난 무심의 경지를 논일 수 있으리라.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한 발짝 떨어져서 보라. 바다의 높은 파도가 거칠게 몰아쳐도 배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두려움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고 오히려 물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두려워 몸을 떤다. 술 취한 사람이 식당에서 불같이 화내도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의외로 신경 쓰지 않는데 멀찍이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은 불쾌감을 느낀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마음은 거기서 빠져나와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제6부 일상생활에 대하여 매사에 약간의 여유를 둔다. 매사에 완벽하기보다 약간의 여유를 남겨두어야 한다. 능력을 발휘할 때도 이익을 추구할 때도 다소 부족한 정도가 안성맞춤이다. 그러면 안팎으로 근심을 불러들일 일이 없다. 조용하면서도 생기가 넘치는 사람. 너무 활동적인 사람은 구름 사이로 번쩍이는 번개나 바람에 흔들리는 등불처럼 안정감이 부족하다. 그렇다고 고요함만 즐기는 사람은 불 꺼진 재나 고목처럼 생기를 잃는다. 멈춰있는 구름 사이에 새가 날고 조용한 물속에서 물고기가 헤엄치듯이 정과 동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후회할 일인지 미리 생각하고 행동하라. 배부른 뒤에는 음식 맛의 미묘한 차이를 느낄 수 없고 잠자리를 갖고 난 뒤에는 성욕이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일이 끝난 뒤 후회할 것인지를 깊이 헤아려 결정한다면 행동에 실수나 잘못이 없을 것이다. 어느 쪽이든 지나치면 득이 되지 않는다. 아비를 걱정하며 열심히 하는 것 자체는 훌륭한 일이다. 그러나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힘을 쏟으면 즐거움이 사라진다. 너무 아득바득하기보다 그저 담담하게 사는 것도 멋지다. 그러나 이것도 정도가 지나쳐 너무 무심해지면 남을 돕고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없다. 초심으로 돌아가라. 일을 하다가 돌연 길이 막혀 막막할 때는 먼저 초심으로 돌아가서 생각해야 한다. 한편 일이 잘 풀려 승승장구할 때는 그 끝을 미리 살펴야 한다. 한번 유혹에 빠지면 돌이키기 어렵다. 욕망에 관계된 일은 비록 가벼이 즐길 수 있는 것일지라도 안이하게 손대서는 안 된다. 일단 한번 맛을 알아버리면 그것에 빠져서 도저히 멈출 수가 없기 때문이다. 사람으로서 올바른 행동을 할 때는 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고 해도 결코 꽁무니를 빼서는 안 된다. 한번 거기서 도망치면 점차 도리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코 남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마라. 상대가 돈이나 물질을 미끼로 설득해도 그것이 자신의 뜻에 반한다면 결코 따라서는 안 된다. 상대가 지위나 권력을 앞세워 굴복시키려 해도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올바른 길로 나아가라. 사람이 힘을 모으면 운명도 이겨내고 뜻을 하나로 모으면 기운도 변화시킨다. 이처럼 강한 신념과 의지를 지녔다면 하늘도 당신을 도울 것이니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남들처럼 하면 남들보다 뛰어날 수 없다. 자신을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남보다 한 걸음 높은 목표를 세우고 정진하라. 그렇지 않으면 먼지 구덩이 속에서 옷을 털고 진흙탕 속에서 발을 씻는 것처럼 너나 나나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또한 세상을 살아갈 때는
남에게 한 걸음 양보하고 조금 뒤처져 따르는 것이 좋다. 오로지 돌침만 하면 불꽃에 날아드는 나방이나 울타리에 뿔이 걸린 양처럼 궁지에 몰려 마음이 편안할 수 없다.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하라. 배우는 사람은 정신을 가다듬어 한 곳에 집중해야 한다. 덕을 닦는다고 하면서 한편으로 공적이나 명예의 마음을 빼앗기면 인격의 향상 따위는 기대할 수 없다. 또한 책을 읽고 공부한다면서 거기서 얻은 지식이나 교양을 놀이나 즐거움을 위해서만 쓴다면 배움이 자신의 피와 살이 될 리 만무하다. 보는 눈이 없어도 경계하라. 간이 병들면 눈이 보이지 않고 신장이 병들면 귀가 들리지 않는다. 이처럼 병이란 것은 눈에 띄지 않는 몸속에서 발생하여 이윽고 눈에 띄는 증상으로 표출된다. 마찬가지로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하여 사람으로서 도리에 어긋난 언행을 하면 이윽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 비판받게 마련이다. 그러니 남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부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경계하라. 껍데기가 아닌 본질을 생각하라. 책을 읽어도 그 뜻을 가슴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문자의 노예가 될 따름이다. 관직에 올라 민중을 아끼고 그들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면 그저 월급 도둑에 불과하다. 학문을 가르치는 사람이 이론만 앞세우고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혀끝에 머무는 지식에 지나지 않는다. 사업을 일으켜 이익만 쫓고 세상과 남들을 위하는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도태되고 만다. 자기 과시는 미숙함의 표시일 뿐. 진정 청렴 결백한 사람은 청렴하다는 소문조차 나지 않는다. 그 같은 소문이 나는 것은 스스로 청렴을 앞세우는 자기 과시욕이 강한 자다. 정말로 재주가 뛰어난 사람은 그것을 자랑스레 내보이려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재주를 남 앞에서 과시하는 것은 여전히 미숙한 자다. 현명한 사람이 말을 아끼는 이유. 10마디 말 중에 9마디가 옳아도 반드시 명석하다는 칭찬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단 한마디만 잘못해도 사방에서 비난이 쏟아진다. 10가지 전략을 세우고 전부 성공해도 반드시 그 공을 인정받으리란 보장은 없지만 단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헐뜯는 소리가 빗발친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은 침묵할지언정 떠들지 않으며 서툰 척할지언정 재주를 부리지 않는다. 한가하다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한가할 때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면 바빠졌을 때 큰 힘이 된다. 휴식을 취할 때 무언가 배우고 준비해 두면 일이 생겼을 때 쓸모가 있다. 눈에 띄지 않는 데서도 올바르게 행동하면 사람들 앞에 나섰을 때 도움이 된다. 권력만 탐내면 벼슬 있는 거지가 된다. 높은 지위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 권세에 안주하고 생색만 낸다면 벼슬 있는 거지와 다를 바 없다. 평범한 사람이라도 기꺼이 남을 위해 애쓰고 선의를 베푼다면 아무것도 안 하는 벼슬아치보다 훌륭하다. 군자가 위선을 떨면 소인배와 다를 바 없다. 인격자로 일컬어지는 사람이 위선을 떨면 개차반이라 불리는 자가 제멋대로 악행을 저지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개차반이라도 스스로 뉘우치고 새 삶을 산다면 인격자가 지조를 잃고 신념을 바꾸는 것보다 훨씬 낫다. 즐거운 일도 적당히 하라. 맛있는 음식도 과식하면 배탈이 나서 몸을 망친다. 적당히 먹으면 건강을 해칠 일이 없다. 놀이나 즐거움도 지나치게 몰두하면 몸이 망가지고 마음이 흐트러진다. 적당히 하면 후회할 일이 없다. 너무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게. 사람은 몸가짐이 가벼워서는 안 된다. 가벼우면 주위에 휘둘려 침착함과 차분함을 잃기 때문이다. 한편 마음가짐은 너무 무거워서는 안 된다. 무거우면 유연한 발상과 생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인생은 순식간에 흘러간다. 천지는 영원하나 사람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일생이 긴 듯 보여도 고작 100년으로 하루하루가 순식간에 흘러가 버린다. 운 좋게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인생을 마음껏 즐기면서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항상 유념하라. 한 번 잘못하고 평생 후회할 일. 공정한 평가와 올바른 논의에 사사롭게 반대하지 말라. 한 번 정의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죽은 뒤에도 수치스럽다. 권력을 과시하고 재배를 불리는 자와 가까이 하지 말라. 한 번 그런 사람과 교류하면 일생의 오점으로 남는다. 내 뜻을 굽혀 남을 기쁘게 하지 마라. 자신의 뜻을 굽히면서까지 타인의 마음에 들려고 하지 마라. 비록 남에게 미움받더라도 내 신념을 지키는 게 낫다. 특별히 잘한 일도 없으면서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보다는 잘못한 일도 없이 비난받는 것이 차라리 낫다.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첫째,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둘째, 다른 사람이 보든 말든 속이거나 숨기지 않는다. 셋째, 시리에 빠져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진정 훌륭한 사람이다. 주변을 두루 살펴라. 신기하고 색다른 것만 좋아하는 사람은 원대한 식견이 없으며 주위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끝까지 자신의 뜻을 지킬 수 없다. 토대가 부실한 집은 오래가지 못한다. 사업을 발전시키는 토대는 그 사람의 인품에 있다. 토대를 잘 다지지 않은 건물이 오래가지 않는 것처럼 인덕이 부족한 사람이 일으킨 사업이 장기적으로 성공한 예를 본 적이 없다. 자손을 번영시키는 근본은 그 사람의 뜻에 있다. 뿌리가 단단하지 않은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지 못하듯 확고한 뜻과 신념이 없는 사람의 자손이 제대로 살아가는 예를 본 적이 없다. 도덕과 학문이 일상이 되도록. 도덕은 만인 공통의 것이니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 행하도록 해야 한다. 학문은 날마다 먹는 밥과 같으니 매일 노력하고 단련해야 한다.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라. 좋은 일을 해도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다. 비록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풀숲에 숨어 열매를 맺는 오이처럼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사이에 번듯하게 결실을 맺는다. 나쁜 일을 저질러도 손해를 입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악행으로 얻은 이익이나 성과는 초봄 풀밭에 쌓인 눈처럼 돌연 사라지게 된다. 이해 득실을 따져야 할 때와 잊어야 할 때. 어떤 일을 논할 때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해 득실을 살펴야 하고 이를 실행에 옮길 때는 이해 득실을 전부 잊고 일에 몰두해야 한다. 급하게 이루려고 하면 깊이가 얕다.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 일은 쇠를 100번 단련하듯 충분한 시간을 들여야 한다. 서둘러 이루려고 하면 깊이가 얕아진다. 일을 추진할 때는 묵직한 화살을 쏘듯이 신중해야 한다. 가볍게 시작한 일은 큰 성과를 얻지 못한다. 본질에 이를 때까지 파고들어라. 책을 읽을 때는 그 정수를 느낄 때까지 파고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겉하기식 이해에 그친다. 사물을 관찰할 때는 그것과 혼연일체가 될 때까지 해라. 그래야만 표면적인 현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다. 일을 줄이고 마음을 지킨다. 낚시는 속세를 벗어난 취미지만 물고기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힘을 갖는다. 바둑은 고상하고 우아한 놀이지만 승패를 다투는 승부욕이 생긴다. 따라서 온화한 마음으로 느긋하게 살고자 한다면 새로운 일을 즐기기보다 지금 하는 일을 줄이는 것이 낫고 재능이 많은 것보다 재능 없이 자기 본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낫다. 그만둬야 할 것은 당장 그만둬라. 무언가를 그만두겠다는 생각이 들면 결심한 그 순간 단호히 멈춰라. 고민하거나 조만간 그만두겠다며 뭉구적거리면 시기를 놓치고 평생 그만두지 못한다. 명성을 버리고 한가로움을 누린다. 명성을 자랑하는 것은 명성을 버리고 떠나는 것만 못하고 일에 능숙한 것은 일을 줄여 한가로운 것만 못하다. 환경을 바꿔 마음의 여유를 찾는다. 깊은 숲속 냇가를 거닐고 있으면 나쁜 습관에 물든 마음이 저절로 씻겨나가고 시와 그림을 느긋하게 즐기다 보면 속세에 찌든 기운이 어느새 사라진다. 취미의 마음을 빼앗겨 본래 뜻을 잃어서는 안 되지만 의식적으로 환경을 바꿔 마음을 가다듬는 것도 중요하다. 오래 엎드린 새가 높이 난다. 오래 엎드린 새는 반드시 높이 날고 일찍 핀 꽃은 빨리 진다. 사람도 그러하니 좀처럼 성공하지 못한다고 한탄할 것 없다. 그럴 때 확실히 힘을 비축해두면 이윽고 원활하게 풀리기 마련이다. 이 같은 이치를 알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자포자기하듯 내던지지 않으며 초조하게 성공을 구하지도 않는다. 생각을 없애려 할수록 생각에 사로잡힌다. 사람들은 어떤 것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무심한 태도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잡념을 없애려 할수록 오히려 잡념이 생긴다. 그저 지나간 일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고민하지 않으며 그저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담담하게 정리해 나가는 것. 이 같은 태도로 살면 저절로 무념무상의 경지에 이른다. 떠나야 할 때를 아는 사람. 흥이 한창 무르익을 무렵 미련 없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사람은 마치 거리낌 없이 절벽 위를 걷는 듯 당당해서 멋지다. 밤이 깊었는데 여전히 술에 취해 서성이는 사람은 욕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듯 보여 딱하다. 마음으로 깨닫는 바가 없다면
꽃을 가꾸고 나무를 심고 물고기를 감상하며 취미를 즐기는 가운데도 무언가 느끼거나 깨닫는 것이 있어야 한다. 그저 겉모습을 보고 즐기기만 하면 유교에서 말하는 반쪽짜리 학문이요, 불교에서 말하는 현상만 보고 실체를 보지 못하는 것이니 그래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제7부 인간에 대하여. 다리는 오히려 평범하다. 진한 술과 기름진 고기, 몹시 맵거나 단 것은 진정한 맛이 아니다. 진정한 맛이란 놀랄 만큼 담백하다. 남보다 신기하고 뛰어난 재주를 가졌다고 해서 다리는 아니다. 진정 높은 경지에 오른 사람은 그저 평범할 뿐이다. 낮은 곳에 있어 봐야 높은 곳의 위태로움을 안다. 낮은 곳에 있어 본 뒤에야 높은 곳에 오르는 위태로움을 알고, 어두운 곳에서 지내다 보면 밝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 잘 보인다. 조용히 살아본 뒤에야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것이 더섭음을 알게 되고, 침묵을 지키다 보면 말 많은 것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알 수 있다. 나쁜 친구는 잡초와 같다. 자식을 가르칠 때 환경을 잘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교우관계다. 행실이 나쁜 사람과 한번 가까워지면 비옥한 밭에 잡초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 잡초가 무성한 밭에 좋은 곡식을 심기 어렵듯 한번 악행에 물들어 버리면 바른 길로 되돌리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선인과 악인이 따로 있지 않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 자비심이 있으니 훌륭한 사람이든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사람이든 다르지 않다. 어디라도 정들면 고향이고 그 나름의 멋이 있으니 호화로운 저택에 살든 소박한 오두막집에 살든 다르지 않다. 다만 욕심에 눈이 멀고 감정에 사로잡혀서 착오와 실수를 저지르면 그 차이가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양심과 위선을 알아보는 법. 나쁜 짓을 하고서 남에게 알려질까 겁내는 사람은 아직 양심이 남아있다. 반면에 착한 일을 하면서 남이 알아주길 기대한다면 그것은 위선일 뿐이다. 지나치게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없다. 더러운 땅에서는 초목이 무성하게 자라지만 너무 맑은 물에서는 물고기가 살지 못한다. 사람도 마찬가지여서 홀로 깨끗하면 다른 사람과 친해지기 어렵다. 때 묻고 더러운 것도 받아들여 품는 아량이 있어야 한다. 의욕이 없는 사람은 평생 발전이 없다. 감당하기 어려운 사나운 말도 길들여 탈 수 있고 다루기 힘든 쇠도 주물 틀에 넣어 형태를 잡을 수 있다. 문제는 의욕 없이 매일 그냥저냥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자는 일생토록 발전이 없다. 학자 백사가 말하기를 사람으로 태어나 병이 많은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 평생 마음에 병이 없는 것이 오히려 근심스럽다라고 했는데 실로 전곡을 찌른 말이다. 단단함과 부드러움의 양면을 지닌 사람. 청렴하면서도 포용력이 있고 배려심을 가지면서도 판단이 명확하며 똑똑하지만 타인의 생각을 무턱대고 비판하지 않고 강직하나 지나치게 바른 것을 따지지 않는다. 이처럼 단단함과 부드러움의 양면을 두루 갖춘 사람이 진정 훌륭한 인물이다. 역경은 나를 성장시키는 약이다. 역경에 처해 있을 때는 주위의 모든 것이 나를 단련시키는 약이다. 역경을 벗어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인간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게 된다. 일이 수월하게 흘러갈 때는 눈앞의 모든 것이 나를 망치는 칼이다. 그 상황에 안심하고 노력과 단련을 게을리하여 자신도 모르게 성장이 멈춘다. 일게 오가는 것이 인정세태. 저들이 아쉬울 때는 뻔질거리게 찾아오다가도 배가 부르면 떠나간다. 내가 잘 나갈 때는 부지런히 들락거리다가도 망하면 돌아보지도 않는다. 인간은 이해타산적인 존재라. 이것이 예나 지금이나 인간사의 상식이다. 자기 주장만 고집하는 사람은 고칠 방법이 없다. 사리사욕을 채울 생각만 하는 사람은 잘못을 바로잡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지만 자기 주장만 고집하는 사람은 가르칠 방도가 없다. 물질적인 면에 장애가 있으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지만 도덕심이 없고 심사가 비뚤어진 사람처럼 정신에 결함이 있으면 고칠 방법이 없다. 명성을 좇는 자를 주의하라. 자신에게 득이 되는지만 따지는 자는 이미 도리에서 벗어난 언행을 일삼기에 그 악행이 어디서든 쉽게 드러난다. 그러나 명성을 좇는 자는 도덕과 정의를 방패막이 삼아 뒤에서 악행을 저지르기에 좀처럼 남들 눈에 띄지 않는다. 따라서 헤아릴 수 없이 큰 폐해를 일으킨다. 각박한 사람이 되지 말자. 큰 은혜를 입고도 보답하려 하지 않으면서 대수롭지 않은 원망에는 반드시 안갚음한다. 남의 악행을 들으면 확실하지 않아도 곧바로 믿고
남의 선행에 대해서는 사실일지라도 의심부터 한다. 이렇게 각박하고 경박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모쪼록 경계해야 한다. 어릴 때 단련해야 좋은 그릇이 된다. 아이는 훌륭한 어른의 씨앗이고 학생은 장차 지도자가 될 제목이다. 훌륭한 어른이나 뛰어난 지도자가 되고자 한다면 이 시기에 부지런히 배우고 단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훗날 세상에 나아가 좋은 그릇이 될 수 없다. 겉으로 하는 말과 속마음이 다를 때 도시에서 벗어나 자연에 사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남들에게 떠벌리는 사람은 아직 자연의 진정한 맛을 알지 못한다. 명성이나 돈벌이에 대해 대놓고 말하기를 꺼리는 사람은 아직 명성이나 이익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다. 맹수보다 사람 마음 다스리기가 어렵다. 과거 천하를 호령하던 왕조의 유적지에 풀이 무성히 자란 모습을 보고도 세상 사람들은 싸움을 그치지 않는다. 또한 죽으면 땅에 묻혀 들짐승의 먹이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속세의 이익이나 명예의 마음을 빼앗긴다. 옛사람이 말하길 맹수는 길들일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항복시키기 어렵고 깊은 골짜기는 메울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만족시킬 수 없다고 하였으니 참으로 옳은 말이다. 세상의 악습에 물들지 말라. 산나물은 사람의 보살핌이 없어도 자라고 들짐승도 사람이 주는 먹이를 먹지 않고도 크는데 그 맛은 사람 손으로 기른 것보다 훨씬 향기롭고 좋다. 사람도 세상의 나쁜 관습에 물들지 않으면 그 인품이 훨씬 향기롭지 않겠는가. 제8부 행복에 대하여. 신경 쓸 일이 많은 사람은 불행하다. 일이 적은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고 5만 가지를 신경 쓰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이 없다. 일에 시달려 본 사람만이 일을 줄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깨닫고 마음이 평온해 본 사람만이 헛된 고민과 걱정이 얼마나 불행한지 안다. 일이 잘 풀릴 때 뜻밖의 슬픔이 온다. 괴로운 가운데 기쁨이 찾아오고 일이 뜻대로 되어갈 때 문득 시리의 슬픔이 닥치는 법이다. 비워야 넘치지 않는다. 보름달도 때가 되면 기울고 물도 가득 차면 넘친다. 높은 명예나 막대한 재산도 언젠가는 사라지기 마련이다. 그러니 현명한 사람은 채우기보다 비우려 하고 완벽을 추구하기보다 부족한 것을 편안하게 여긴다. 풍족한 생활 속에 더 큰 불행이 있다. 사람들은 이름 있고 지위 있는 것만 행복한 줄 알지 이름 없고 지위도 없는 평범한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 모른다. 사람들은 굶주리고 추운 것만 불행한 줄 알지 굶주리지 않고 춥지도 않은 가운데 느끼는 불행이 더 심각하다는 것은 미처 깨닫지 못한다. 복을 부르고 화를 피하는 비결. 행복해지길 바란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 항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행복을 불러오는 비결이다. 불행은 피하고 싶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다. 남을 해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늘 배려심으로 대하는 것만이 불행을 피하는 비결이다. 진짜 오래가는 행복이란 괴로움과 즐거움을 두루 겪으며 자신을 갈고 닦으면 그 끝에 이룬 행복이 비로소 오래간다. 의심하기도 하고 믿기도 하며 깊이 헤아려 살피면 그 결과로 얻은 지식이야말로 참되다. 불행은 피하려고 애쓸수록 쫓아온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애써 행복을 찾으려 하지 않지만 어느 결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간다. 탐욕스럽고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늘 불행을 피하려고 애쓰지만 어느 결에 불행한 인생을 살아간다. 하늘의 작용이 이처럼 신비로우니 사람의 얕은 지혜 따위가 견줄 바가 아니다. 만족을 모르면 스스로 거지가 된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돈을 가져도 보석을 가지지 못한 것에 불만을 느끼고 높은 지위를 얻어도 더 높은 지위를 얻지 못함을 원망한다. 이런 사람은 귀한 자리에 올라도 스스로 거린으로 전락하고 만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아무리 소박한 식사라도 맛있게 여기고 허름한 옷을 입어도 따뜻하다고 말한다. 이런 사람은 가난한 서민이라도 왕이 부럽지 않다. 행복은 불행으로, 삶은 죽음으로 이어진다. 병에 걸리고서야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고 전쟁을 겪은 뒤에야 평화의 소중함을 아는 것은 선견지명이라고 할 수 없다. 행복을 원하면서도 그것이 불행의 원인이 됨을 알고 오래 살기를 바라면서도 그 끝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안다면 그것이 바로 현자다. 행복과 불행의 경계는 마음에 달렸다. 행복과 불행의 경계는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부처가 말하길 이익과 욕망의 마음을 빼앗기면 그곳이 불구덩이요. 탐욕과 집착에 사로잡히면 그곳이 고통의 바다다. 욕망을 다스리면 타오르던 불꽃도 시원한 연못이 되고
집착을 끊어내면 고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기쁨과 슬픔은 하나다. 자식이 태어날 때는 어머니의 건강이 위태롭고 부자가 되면 도둑이 재산을 노리니 어떤 기쁨이나 행복도 슬픔이나 불행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가난하면 아껴 쓰게 되고 병이 들면 몸을 보살피게 되니 어떤 슬픔이나 불행도 기쁨이나 행복의 씨앗이 될 수 있다. 행복과 불행이 하나인 것을 알면 기쁨도 슬픔도 잊을 수 있다.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의 달인이다. 분에 넘치는 복이나 횡재에 주의하라.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과분한 행복이나 아무 이유 없이 얻어지는 이익은 하늘이 당신을 시험하려고 던진 미끼이거나 인간 세상에 놓인 함정이다. 이럴 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곧 그 꿰매에 걸려들고 만다. 예상 밖의 행복이나 이익을 얻었을 때는 그것이 내 분수에 맞는 것인지 아닌지 냉철하게 판단하고 대처해야 한다. 적당한 것이 아름답다. 꽃은 반쯤 피고 술은 적당히 취한 것이 가장 좋다. 꽃이 흐드러지게 피거나 술이 흠뻑 취할 정도가 되면 도리어 아름답지 못하다. 충분히 만족스러운 상황에 있다면 이 점을 잘 생각해보라. 괴로움은 오직 자신이 만든 것일 뿐. 사람들은 걸핏하면 투덜댄다. 세상이 더럽다. 사는 게 고통이다. 그러나 이는 눈앞의 이해득실에만 사로잡혀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구름은 하얗고 산은 푸르고 시내는 졸졸 흐르고 바위는 우뚝 솟아있다. 들에는 꽃이 피고 새는 제잘거리고 계곡에는 메아리가 치고 나무꾼은 노래를 부른다. 이 세상은 더럽지 않고 괴로운 일만 일어나지도 않는다. 그렇게 만드는 것은 오직 자신의 마음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